자, 태평천을 끝내겠습니다. 자, 3장밖에 안 돼요. 다른 작년 출판사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태평천하고 막 5, 6장 막 됐었는데 3장밖에 안 돼서 깔끔합니다.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자, 1930년대 서울에 태진 윤직원 영감 동그라미. 자, 구한 말에 자, 밑줄 쳐. 자, 아버지를 화적대에 자, 손에 잃은 기억 때문에 화적대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자, 일본의 식민 강제집을 고맙게 생각한다. 자, 역사의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사의식 없습니다. 자, 그는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양반 족보를 사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손자인 종수 동그라미. 자, 종학 동그라미. 각각 일제에 자, 군수 세모, 경찰서장 세모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되기를 바라는 게 자,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따 우리가 필기할 거예요. 그러나 윤증원의 아들인 자, 창식 동그라미. 자,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자, 큰손자 종수 동그라미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직원 동그라미 밑줄 쭉 둘째 손자 종학에게 기대를 겁니다. 자, 종학 동그라미. 종학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물의 간접 제시라고 여기서 표현하더라고. 등장하지 않아요. 자, 갑니다. 자,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인데요. 자, 망진 자는 호얀이라. 자, 이렇게 나와요. 거기 한번 볼게. 조그맣게 뭐라고 써있어? 진시황이 자,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가 호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호를 여기서 거기 한자 호는요, 오랑캐 호자예요. 그래서 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 오랑캐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으나 정작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아들 호해였다는 고사를 인용한 자, 소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목에 어떤 얘기들이 소제목의 의미와 기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좀 살펴볼게. 자, 거기 보시면 자, 진시황이 있잖아요. 자, 진시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호해 바로 이제 아들입니다. 자, 진시황이 바로 윤지원 영감이고요. 이거에 대응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호해가 바로 종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자, 뭐,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291페이지. 거기 한번 봐봐. 소제목 의미와 기능.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오랑캐가 아니라 진시황의 아들 호해였다. 가장 신뢰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의미라서 윤지원 영감이 가장 신뢰하는 손자 종학의 배신. 즉, 자, 윤직원의 가문이 망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손자 종학 때문이다. 자, 이런 걸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고사를 활용했습니다. 진시황이 정말 이제 큰, 원래 진나라 왕이죠. 진나라 왕인데, 전체를 우리가 통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첫째 아들 굉장히 똑똑했는데 진시황이 이제 믿고 맡기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사실 엄청난 간신이에요. 조고라는 간신입니다. 조고. 그래서 이 조고 이름 딱 하면 혹시라도 주술회전을 봤다면 알 수 있어요. 여기 화산머리. 걔 이름이 조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고가 진시황의 유언을 조작합니다. 유언을 조작해요. 그래서 진시황은 원래 큰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언을 조작해가지고 큰 아들을 보고 자결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초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왕위로 책봉한다, 즉 황제로 책봉한다고 유언장을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왕이 되면 조고 입장에선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유언장을 딱 전하고 큰아들은 정말로 바로 그 자리에서 자결해요. 그래서 변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고의 계략으로 변방에가 있었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둘째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나라가 그래서 이제 망하죠.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거의 뭐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유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그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일찍이 윤지원 영감 동그라미.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 자, 거기 희화화 눈에 들어올 거예요. 희화화에다 밑줄 치세요.
시절에 자, 거기에 자기 붙인, 재계하는 이제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 붙인 말대가리 윤영규, 이것도 다 희화화입니다. 윤영규가 자, 바로 강도들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자, 노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냥 곡식이 쌓여 있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 곡식이 자, 불타는 그 화광, 이게 불의 이제 빛이죠. 불빛. 그 불빛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서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냐, 그치? 망하라고 이야기하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망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비윤리적, 이기적, 그렇죠? 이런 가치관이 있고요.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자, 있겠다요. 거기다 적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판소리적 어투예요. 판소리적 어투, 이렇게만 우리가 자,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경어체가 사용됐습니다. 판소리적 어투를 가져온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바로 이제 자,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판소리는 보통 양반 같지 않은 양반들을 많이 비판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있겠다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여기서 나는 윤지원 영감이죠.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친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세상을 저주하죠. 자,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고요. 해서 윤지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뭐예요?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의대 밑에 뭐라고 있어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있죠. 자, 편집자적 논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것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윤지원 영감이 세속적 부를 얻었으나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자,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지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만 빼고, 고씨 X. 자, 그리고 인물들이 있죠. 자, 서울아씨 동그라미, 태식이 동그라미, 두 동서 동그라미, 모두 안방 네모, 안방에 모여서 자, 종수 동그라미. 자,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위 아래에 자, 윤지원 영감 동그라미. 자,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었습니다. 자, 윤지원 영감의 아랫목에 앉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실 좀 유교적입니다. 자, 방금 점심 밥상을, 자, 점심 네모치세요. 시간적 배경입니다. 받을 참입니다. 경어체가 사용됐어요.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래. 자, 종수가 아주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손애비는 종수예요. 그래서 종수하고 엮으세요. 경손애비하고 종수. 윤지원 영감이 종수에게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나 점잖게 경손애비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아우 종하기만 못하여.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치? 종하기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해서 너처럼 허무맹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 이놈은 그 대학교를 졸업하잖냐? 내후년이지? 네. 자, 윤지원 영감의 인식 한번 볼게요. 자, 구한말 화적대의 아버지를 잃고 재산이 불탑니다. 그럼 나에게 불리한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일제강점기가 됐습니다. 결국 친일하면서 부를 얻고요. 승리했습니다. 반어적이죠.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일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해요. 내가 편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윤지원 영감의 왜곡된 현실인식과 비윤리적 가치관. 밑줄 쳐. 왜곡된 현실인식과 비윤리적 가치관. 자, 291페이지.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한 3년이나 한 4년만 찌들어 나면 그놈은 지가 목적한, 자, 밑줄 쳐. 지가 목적한 밑줄. 자, 위선적 태도입니다. 자, 자기가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자,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자신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가 목적한 거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요새 그 목적이라는 말을 잘 쓰더구나. 아, 목적. 그 목적한 경부가 되어서, 이 경부라는 것은 그냥 경찰서장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경찰서장이 돼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너도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서 어서서 군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자, 위에 경찰서장 세모 잡고요, 밑에 군수 세모 잡습니다.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다. 아이고야, 그 남 부끄러워서 어쩔 티어. 글쎄,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나면, 자, 밑줄쳐. 너들 좋고 너희들 호강이지. 밑줄칩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위선이라고 적어주세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동아동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희들 위해서 그러지. 나는 팔이 다리만큼도 상관이 없어야. 알아듣냐이? 네. 자, 오른쪽 볼게요. 읽기 중 활동. 윤중원 영감이 손자들에게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라고 하는 까닭은요, 자, 자신의 집안이 흥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정리와 확인해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갈게요. 자, 경어체. 서술자가 입니다 씁니다. 경어체 밑줄 잡으세요. 그래서 어떤 효과예요? 인물에 대한 풍자와 비판, 자, 효과가 있습니다. 서술자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와서, 자, 논평을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풍자와 희화화입니다. 겉으로는 치켜 세우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격화시키는 반어적 표현으로 인물을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대표적으로 승리를 했겠다요, 뭐 이런 표현들 있죠. 그리고 뭐 무슨 말대가리 윤영구, 윤두꺼비 이렇게 철저하게, 자, 조롱합니다. 희화화합니다.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풍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윤중원 영감의 훈계와 그 속뜻. 윤중원 영감의 훈계. 손자들의 호강을 위해서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라고 합니다. 자, 훈계에 담긴 속뜻. 윤중원 영감 자신의 안위와 가문의 번영을 바랍니다. 넘겨요. 자, 거기 두 문제 숙제. 그럼 종아기는 참말로 참쓰고, 종아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소설 전체에서. 참말로 쓸 놈이요. 즉 괜찮아.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워낙 나를 각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면 꼭 믿는다. 꼭 믿어. 그렇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윤중원 영감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종학입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들어서 그놈이 돈을 좀 희피 쓰기는 하는가 보다마는 이 독립운동 자금입니다. 자, 그것도 거기서 너한테 대머는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지.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무맹랑하고 하지 말고서 제 주때만 다 실하게 있을 것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에요. 그래서 지난달에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하였길래 2만 원 보내줬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 500원이. 마침 이때 마당에서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자, 다시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전보 네모치고 별표 3개. 억지로 큰 댁, 바로 윤직원 집에 온 것입니다. 바로 창식이 윤주사입니다. 즉 윤창식이에요. 자, 창식이 윤주사 동그라미 잡아주시고요. 즉 전보가 와서 그 전보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윤주사는, 자, 토방으로 내려서서는 아들 종수도로 언제 왔냐고, 자, 심상이 아른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자, 삼가로운 무언의, 자,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지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도 받고요. 이복 동생 자 태식이한테 또 격려를 받고요. 한 옆으로 꿇어 앉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뜨겠구나 비꼬는 말입니다. 웬일이야 이런 얘기죠. 자 윤중원 영감은 아들의 자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자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다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 달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그러니까 평소에도 돈을 많이 이제 가지러 왔나 봐요. 아니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 자 차라리 모습을 바꿔서 지체를 바꿔서 윤주사를 참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상하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딱 체인지하면 딱 맞겠습니다. 서편집자적 논평이에요. 밑줄 치고 별표. 이 위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직원 영감이 좀 경망스럽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제 아들 이제 윤창식이가 조금 더 좀 점잖은가 봐. 그래서 차라리 이 둘을 바꿔놓는 게 잘 어울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동경서 전보 아니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아! 외치는 소리도 컸지만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자 우리가 온돌이죠 방구 그지 방바닥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중원 영감은 마치 뭉직한 망치로 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뭐처럼 표현하냐면요 짐승처럼 표현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으르렁거리면서 이거 다 희화화입니다. 그치 희화화. 잔뜩 쪽을 트이고 앉습니다. 그 웬 소리냐? 그 웬 소리야? 아니 그럼 친구가 친 전보인가 본데 이 전보라고 돼서 이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자 윤중원 영감은 채듯이 잡아채듯이 전보를 받아서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자 일본어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걸 읽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 오른쪽 위에 다양한 표현 방식의 활용. 자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 그냥 과장이고요. 그리고 비유 그렇죠? 마치 뭉직한 망치 혹은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이 좀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전보를 보고 충격받은 모습을 감각적으로 보여주고요. 철저하게 희화화하는 겁니다. 자 우선 아까까지는 종학이를 되게 높였거든요. 자 이제 봅시다.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 구속 피감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그랬더니 여기도 좀 웃기죠. 자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감 뭔 소리야? 그랬더니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잡혔다는 뜻이 되죠.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죠. 사상관계라니 아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사회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자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라고 자기들끼리 논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중원 영감은 자 앞에는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이 자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가라앉아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자 뭐 아찔했습니다. 철저하게 과장법이죠. 이것도 과장법. 이때 거기 보시면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어요? 종학이 잡혀갔다는 사실보다 사회주의에 참여했다. 여기에 꽂혀요. 여기에 꽂혀서 지금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자 종학이의 어떤 잡혔다는 그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중원 영감은 시방 지금 자 방언이 사용됐죠. 그렇지? 그러니까 생동감, 현장감 이런 겁니다. 방언. 자 지금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자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안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거 여기서 말하는 불안당패는 화적입니다. 화적. 자기 아버지 말대가리 윤용규가 자 윤용규가 바로 이제 화적 때 죽었단 말이에요. 자 줄면 안 돼요. 눈 감지 마요.
자, 그 다음. 자,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자, 침노하는, 즉, 해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종학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밑에 전보의 역할, 별표 5개. 별표 5개.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사실적 정보 전달입니다. 자, 그래서 윤중원 영감의 손자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해 피검되었다. 이 정보를 주고요. 인물의 간접적 제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통해서 자, 이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사건의 반전, 예 별표. 윤중원 영감의 꿈을 깨뜨리며 극적 반전을 유도합니다. 자, 그 반전의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작품의 전개 방향을 암시합니다. 얘도 별표 주세요. 윤중원 영감 일가의 몰락을 암시합니다. 뭐? 진시황의 자 둘째 아들 누구? 호해가 그 망하게 한 것처럼. 그치? 얘도 둘째 손자죠. 자, 인물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윤중원 영감, 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왜곡된 현실 가치관을 갖습니다. 윤주사, 자 유창식 바로 아들입니다. 자, 윤중원 영감의 아들 개화기 교육을 받았지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향락에 빠져 살며 무능력합니다. 뭐 외부 지문이 좀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혹여 어떤 요 앞뒤로 좀 있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같이 풀어보면 훨씬 더 좋아요. 자, 프린트 다 드릴 겁니다. 자, 향락에 빠집니다. 자, 윤종수, 자 방탕한 생활, 윤종학, 자 전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작품에 등장합니다. 자, 넘겨요. 자, 마지막입니다.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스스로를 황제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의 전설적인 삼황오제, 그들도 하지 못했던 그 전체 통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난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그래서 삼황과 오제를 합쳐서 황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게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명칭을 다 만들어요. 자, 나는 황제고 내가 나를 지칭할 때는 짐이라고 할 것이고 니들은 나를 폐하라고 불러라. 이런까지 다 했고요. 철저하게 중앙 집권이었기 때문에 옥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옥쇄를. 그래서 거의 과로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로사 플러스 영양실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늘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특정 별에서 왔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었죠. 나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음식 안 먹고 그 시대 가치관으로 보면 순, 그 은색 액체 있잖아요. 그렇죠? 상온에서는 액체로 돼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되게 신비해 보이잖아. 그래서 순 먹었어요. 그래서 그 진시황의 그 요리사들이 여러 명이 죽습니다. 왜 죽냐면요.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폐하, 그래도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럼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촤! 이렇게 죽이고, 그랬던 양반이 진시황.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삼황이 있었고요. 원피스에는 사황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개그였는데 실패. 자, 그래서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유언장이 조작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나라 망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앞으로 윤중은 어때요? 자기 집안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겠죠. 그치? 자, 오히려 윤중원보다는 진시황이 행복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위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손자가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을 직접 겪게 된 윤중원 영감의 충격을 조롱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주의라니! 윤중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이 희화화죠. 집이 떠나게 포효를 합니다. 포효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하는 거잖아요. 다 희화화입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보였어요. 그러면 참말이구나. 그거 참말이야. 아!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러면 경찰서장 하라니께로 생판 사회주의에다가 대다 오히려 경찰서에 잡혀. 오사육시를 할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마땅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혀. 부자놈의 자식이 뭐가 땡겨서 불안강 패드라.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서 있거나 아니면 앉아있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비유들이 많이 사용됐어요. 뭐듯이 이렇게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자, 좋은 세상, 이게 뭐죠? 왜곡된 역사인식이에요. 일제강점기를 좋다라고 얘기하죠.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치면서 성난황소가, 자, 영각을 하듯이 길게 울듯이 고함을 지릅니다. 전부 다 뭐죠? 희화화입니다. 화적패가 있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지금 있냐? 재산이 있으면 도적놈의 것이었고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우리 아버지가 죽었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봐라, 거리거리 순사요. 자, 순사세모,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지? 시대적 배경 어휘예요. 순사요, 공명정대한 재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혹은 행정상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에요. 일본은 수십만 명 병사를 동원해서 우리 조선놈을 보호해주고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지껏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그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야. 태평천하. 자, 이거 보죠? 반어적이죠? 그치? 그래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또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초를 불황당팽이에 참여를 한단 말이야.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자, 가족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혹시 이 어른이 혹시 실성을 하게 되지는 않는가 하는 의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 죽일라. 그놈을 내가 그 경찰서에 편지해가지고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걸. 100년 징역 살리라고 할 거야. 오냐, 그놈을 3천석거리는 나누어서 재산을 주려고 했더니 오냐, 그놈 3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도록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 거야. 죽여라. 이 정도면 거의 대종상급 아닙니까? 그렇죠? 연기 괜찮죠? 사실 더 하고 싶은데 목이 너무 아프네요. 자, 가자. 마지막에 죽일라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자, 밑에 왜곡된 현실인식. 콩콩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자, 윤주사는 바로 아들이고요. 종수는 이제 첫째 손자죠.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식이, 그러니까 곡식이 만석 있는, 그러니까 엄청 부자.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여를 해. 이런 죽일놈. 계속해서 부르짖는 죽일놈 소리가 차차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쳐져 있는, 자, 그 가족들의, 자,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었어.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들을, 자, 면면상고 서로 바라보고, 자, 말할 바를 잇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존들처럼. 이렇게, 자, 비유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자, 몰락을 암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쓰시면 됩니다. 몰락 암시.
자, 됐습니다. 자, 어디 볼 거냐면요. 밑에 정리와 확인. 윤중원 영감의 왜곡된 현실 인식.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 거리거리 순사, 고을고을마다 공명정대한 정사. 자, 고마운 세상, 태평세상, 태평천하. 자, 종학에 대한 인식, 즉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네모칸 있죠? 거기다 별표 치셔야 돼요.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순응하고 그에 만족하는 친일 지주계층의 왜곡된 인식을 자 드러냅니다. 제목 태평천하에 담긴 의미 별표. 반어적인 이름 붙임입니다. 자, 암울한 당대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했고요. 자, 비판적 태도.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윤중원 영감의 사고방식과 행태를 비판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바로 인물을 풍자하고 비판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반어적 제목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지 않아? 김첨지 나오는 거. 운수 좋은 날. 그렇죠? 사실 운수 좋지 않은 날이었죠. 그렇죠? 이런 거. 시에서는 대표적인 게 즐거운 편지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별 편지였죠. 이별 편지라기보다는 이별의 어떤 슬픔, 그렇지? 그리움, 이런 거였죠. 화수분이라는 어떤 소설 읽어본 적 있어요? 화수분? 화수분이 뭐냐면 로또란 뜻이에요. 꺼내도 나오는 보물상자란 뜻인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자식만큼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지만 그 자식도 나중에 죽습니다. 얼어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작품이 마무리되고요.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태평천하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윤중원 영감이 손자인 종수와 종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윤종수 마이너스. 자, 종학 플러스로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자, 제목인 망진자는 호연이라의 의미를 말해보자.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작품에서는 윤중원 영감이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던 손자 종학이, 자, 밑줄 쭉 쳐. 손자 종학이 집안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다. 자,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밑에 가로 3. 자, 별표 3개. 이 작품에서 자, 다음과 같은 서술상의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보고, 자, 이러한 서술 방식이 독자와 서술자의 심리적 거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거기 편집자적 논평 위치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윤중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자, 이런 거. 지체를 받고, 자, 둘이 바꿔 놓으면 꼭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나라를 망할 자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서술자 개입이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어체와 경어체가 사용돼요.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밑에 예시답 볼게요. 서술자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편집자적 논평. 다시 말하면 직접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작품에 직접 개입해서 인물을 희화화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에 사용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서술자 개입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즉, 개입한다는 건 작품 밖에 있던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들어와서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그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나오는 거야. 자, 볼게요. 마치 독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밑줄 독자와 서술자의 심리적 거리를 좁힙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공감. 그죠? 공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저기 뒤에서 만세전 요것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과 지금 여기 만세전과 태평천하는 주인공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형이 달라요. 우선 말로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일제강점기의 주인공 유형은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운수 좋은 날 설렁탕을 갖다 놨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자, 주인공의 유형은 소시민,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기회주의자, 그렇죠? 친일파, 그 다음이 지식인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선생님은 가르쳐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세전은요 바로 지식인입니다. 주인공이. 그러면 지식인들은 어떨 것 같아? 현실 비판인식이 있지. 하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늘 어떻게 나와? 무기력하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선을 무덤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기 만세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아마 다음 시간에 자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안푼 문제 숙제. 안푼 문제 숙제입니다.